자, 180쪽이에요. 유형 3번부터 하면 되죠, 순열. 자, 지난 시간에 순열이 뭐였어요? NPR입니다. NPR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언제 쓰느냐고. 언제 쓰먹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치? R개를 선택하고, 그거를 뭐 할 때? 나열할 때. 나열한다는 건 무슨 의미? 순서까지 정해준다는 의미였죠. 꼭 줄을 쭉 세워야지만 R이 아니라, 그치?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R개를 자리까지 내가 지정해줘야 될 때, 이럴 때 순열을 쓰는 거라고 했어. 자, 그럼 그 순열을 쓰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지금 뭐야? 정수의 자릿수의 개수. 즉, 1자, 세 자리나 네 자리 정수를 만들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 숫자들을 선택해야겠죠. 선택하면 끝이야? 아니지. 숫자들을 선택해서 그 숫자들을 어떻게 한다? 순서를 정해 주셔야지. 순서대로 순서를 정해 주셔야지 숫자가 비로소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순열을 쓰는 경우겠죠. 이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정수 만들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 뭐 0이라는 존재도 0. 0이라는 존재는 자릿수에는 우리가 포함시킬 수 없잖아. 즉 0이 제일 앞자리에 오면은 세 자리 정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세 개의 숫자를 나열하면 세 자리 정수가 돼야 되는데 제일 앞에 0이 온다면 그는 세 자리가 아니라 몇 자리 수가 된 거야? 두 자리 정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0의 존재를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정수 만들 때 조건들이 추가로 더 붙었지. 자릿수뿐만 아니라 뭐 홀수냐 짝수냐 또는 3의 배수냐 5의 배수냐 같은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그런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 배수의 판정법을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어. 머릿속에 다 넣고 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금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니? 배수 판정법에 대한 얘기만 했죠. 하나부터 볼게요. 자, 1045번부터 볼게. 여기까지 숙제였죠? 이 페이지까지. 그럼 47번 누가 질문했냐? 7번은 숙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아까 다 했는데. 자, 1047번 보면 5의 배수야. 그러면 우리 현재 얘기했잖아. 5의 배수 판정법 어떻게 한다? 5의 배수는 네 자리를 만들 때 제일 마지막 자리에 0이나 5가 오면 5의 배수가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0이 오는 정수, 5가 오는 정수구에서 더하시면 되는 거잖아. 자, 0이 온다는 얘기는 앞에 세 자리 마저 채워줘야겠죠. 0을 썼기 때문에 0 빼고 1부터 5 중에서 몇 개 필요해? 5개에서 3개가 필요하고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니까 0이 오는 정수의 개수는 5p 3개. 5p 3개 어떻게 한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3개 곱하는 거지? 60개.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5가 오는 경우는 역시 앞에 3개를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지. 5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5를 못 써. 5를 못 써. 그러면 0부터 4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제일 앞자리에 0을 넣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0 빼고 몇 가지? 4가지를 정해주고 그러면 여기 0 빼고 어떤 수 들어갔고 여기 5가 들어왔으니까 두 개 수는 이미 썼지. 총 6개 중에서 2개를 썼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들어갈 자리는 몇 개? 2개 자리에는 몇 개 숫자 쓸 수 있어? 4가지 쓸 수 있죠. 4개 중에서 몇 개 골라야 돼? 2개 골라서 나열하셔야겠지. 4 곱하기 4p2는 4 곱하기 3이 되겠죠. 48. 딱 합치면 몇 개? 108개가 존재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49. 3의 배수 만듭니다, 이번에. 자, 3의 배수는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된다 그랬죠. 숫자 3개를 더한 게 3의 배수가 되면 그 숫자들 가지고는 아무리 만들어도 다 3의 배수가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랬어? 일단 세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숫자들부터 먼저 끌어내자고요. 막 뒤죽박죽 하지 말고요. 차례대로 찾아. 제일 작은 거 0, 1, 2. 더하면 3이네. 3의 배수 맞죠? 0, 1, 2로 만들면 3의 배수 될 수 있나 봐. 또 0, 1, 3 안 돼. 0, 1, 4 5 안 돼. 끝났어. 그럼 0, 2, 3 안 돼. 0, 2, 4 괜찮네. 합 6이니까. 0, 2, 4 끝났으면 어디 가야 돼? 이제 0, 3, 4 7이니까 안 돼. 0, 3 끝났으면 없지? 그럼 돼. 1로는 가야 돼. 이제 1, 2, 3
1, 2, 4 안 돼. 1, 2 끝났으니까 1, 3, 4. 합이 8이니까 안 돼. 끝났으면 이제 2로 가야지. 2, 3, 4. 오케이.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세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저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들은 순서를 아무리 바꾸어도 다 3의 배수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의 개수는 얘들을 순서를 정해준 개수랑 똑같겠네. 맞죠? 몇 가지야? 세 자리 만들어지잖아. 저 세 개 숫자 가지고. 근데 여기 0 올 수 있어? 없어? 못 오지? 세 자리니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2. 두 가지고요. 남은 두 개 자리에 남은 숫자 두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야? 2팩토리얼. 네 개를 만들 수 있는 거네. 자, 얘는 어떻게 하냐? 굳이 안 해봐야 되겠죠? 위에 거랑 똑같겠죠? 0이 있고 0이 아닌 게 두 개 있으니까 니가 만들 수 있는 숫자 4개. 그 다음 1, 2, 3은 세 자리 만드는 건 어때? 순서 막 섞어도 되는 거니까 얼마? 3팩토리얼 6개. 2, 3, 4도 6개. 따라서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는 몇 개? 10개, 10개, 20개가 되겠네. 괜찮나? 3의 배수가 제일 힘들다고 그랬어요? 아, 물론 6의 배수가 제일 힘들어. 근데 3의 배수를 찾는 과정들이 제일 힘들어. 분명히 정리하고 연습해 두셔야 되거나. 50번 4의 배수는 어떻게 만들어봤어? 4의 배수.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가 00이나 4의 배수가 되면 된다고 그랬죠. 지금 세 자리 만들 건데 4의 배수가 되려면 어디 본다? 끝 두 자리가 00이나 4의 배수가 되면 된다고요. 그럼 끝 두 자리부터 정해주라고요. 자, 갑니다. 0, 1 아니야. 0, 2 아니야. 0, 3 아니야. 0, 4는 괜찮네. 0 끝났으니까 1로 갑니다. 1, 0 아니야. 1, 1, 1, 2. 1, 2, 4의 배수. 1, 3 아니야. 1, 4 아니야. 끝났지? 2, 0. 오, 괜찮네. 4의 배수. 2, 1, 2, 3, 2, 4도 되네. 2 끝났으니까 3, 0, 3, 1, 3, 2. 4의 배수. 3, 4 아니야. 4, 0 되네. 4, 1, 4, 2, 4, 3. 없다. 그치?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 되는 거는 저렇게 됐다. 그럼 이제 앞자리 1, 2. 정해주시면 되잖아. 0, 4니까 두 개 썼으니까 앞으로 올 수 있는 건 뭐야? 두 개 빼고 세 가지. 얘는 두 개 썼어 그러니까 세 개가 남지만 그 중에 0이 하나 또 들어있잖아. 0 못 오잖아. 그럼 몇 가지야? 얘는 똑같지? 세 가지. 얘는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는 세 가지. 5, 5, 5. 몇 개? 15개가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배수 판정법만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그지? 어떤 수의 배수가 되는 몇 자리 정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다 하면 돼. 그치? 못하면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야. 됐지? 그래서 배수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자, 다음 유형 4번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순열 중요한 거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 이웃하는 순열의 수야. 자, 순열은 분명히 줄을 세우는 건 나열하는 건데 줄을 세울 때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면 특정한 것들끼리 반드시 이웃해야 된대. 즉 우리는 떨어질 수 없어 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열하냐 이거야. 이렇게 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아요. 우리는 영원히 같이 너무 했다. 자, 너무 사이가 좋아요. 둘은 떨어지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줄 세울 때 얘들 어떻게 하면 돼? 꽁꽁 묶어버리면 되지. 꽁꽁 묶어버리면 절대 떨어질 일 없잖아. 그렇지? 꽁꽁 묶어버리면 얘들은 같이 움직이니까 마치 몇 개처럼 취급하네. 한 개처럼. 그치? 한 사람 취급해서 나열하면 되는 거야. 그 방법이야. 자, 문제 볼게요. 1051번. 브라질 6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B, A, L이 이웃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 아, B하고 A하고 L이 이웃하면 좋아. 너네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주겠어. 그럼 나머지 문자 누구니? R도 있고 Z도 있고 I도 있죠. 총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너 3개는 이웃해야 된다며. 그러면 3개 떨어지지 마 하고 묶어서 하나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몇 개를 나열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렸어. 4개를 나열하는 문제로 바뀌었지. 묶어서 하나 취급했으니까. 그럼 몇 팩토리야? 4팩토리야. 근데 끝이 아니죠. 왜? 자, 니들이 이웃해야 된다고 그랬지 순서에 대한 얘기 없잖아. 즉 묶어놨더니 저 안에서 지들끼리 또 뭐야? 자리 바뀔 수 있지. 그치? 묶음 안에서 자기들끼리 내가 앞이야 뒤야 자리 바꾸면 또 나열되는 경우가 또 달라지잖아. 여기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 수를 또 곱해주셔야지. 3개가 자리 바꾸는 게 얼마? 3팩토리얼. 맞지? 자, 단순합니다.
이웃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을 때는 그 이웃하는 것들을 전부 묶어서 하나 취급해서 나열한 다음에 그 묶음 안에서 또 나열되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빼먹지 마. 자, 4팩토리얼은 계산하면 24, 3팩토리얼은 6, 144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56번 한 번 더 봐봐. 1반 학생이 2명 있고요. 2반이 3명 있고 3반이 2명 있어. 총 몇 명이야? 2명, 3명, 2명. 총 7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럼 원래대로 7팩토리얼이지. 그지? 근데 같은 반끼리는 이웃해야 된대. 그럼 무슨 말이야? 1반 둘이는 우리끼리 친하니까 이웃해. 그럼 묶어줄게. 1명. 2반 3명 묶어줄게. 1명. 3반 2명 묶어줄게. 1명. 그럼 총 몇 명을 줄 세는 걸로 바뀌었어? 7명이 아니라 3명을 줄 세는 걸로 바뀌었죠.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러면 니들끼리 절대 떨어지지 않겠지. 됐지? 끝내? 안 내? 안 되지? 뭐 해야 된다? 그 묶음 안에서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얘 2명이 자리 바꾸는 게 얼마니? 2팩토리얼. 맞지? 요 묶음 안에서 3명이 있어도 줄을 바꾸겠죠.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리고 이 묶음 안에 2명이 자리 바꾸는 게 얼마야? 2팩토리얼. 3팩 6, 2팩 2, 3팩 6, 2팩 2, 6, 22, 6, 22, 144. 됐죠? 응. 자, 밑에 1054번은 힘든 친구들은 안 하셔도 좋아. X 쳐놓고요. 풀 친구들은 풀어. 형제는 풀어. 자, 그 다음 보세요. 다음 유형 보세요. 다음 페이지 유형 5번. 이번에는 뭐야? 이웃하지 않는 거야.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 수야.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또 어떻게 풀 거냐? 자, 두 가지 나눠볼게. 2명이야. 두 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방법이 있잖아. 첫 번째, 전체 나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이웃하지 않는 것만 남겠죠. 왜? 두 사람을 놓고 보면은 둘이 이웃하거나 아니면 이웃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 수 안에는 분명히 두 사람이 이웃하는 경우 수가 있고 두 사람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섞여 있겠죠. 그 중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은 당연히 이웃하지 않는 경우만 남겠죠. 여사건이죠, 여사건. 여사건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웃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까 묶어서 만들었죠. 앞에서 빼왔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어. 근데 3명 이상에서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3명 이상에서는 3명 이상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3명의 사람이 절대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전체에서 3명이 이웃하고 있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야? 아니. 왜? 자, 둘이면 이웃하는 거 아니면 이웃하지 않는 거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3명 생각해봐. 1명, 2명, 좀 큰 놈 3명. 그지? 3명 있어? 3명이 이웃하는 경우지.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니? 사람들 막 섞여 줄을 서다 보면 3명이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어? 아니지. 얘 둘이 이웃하고 또 얘 둘만 이웃하고 얘 둘씩은 이웃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죠. 3명 이상이 절대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 빼면 이것만 남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얘들도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더 안 돼. 안 돼. 즉 여사건으로 풀 수 있는 거는 2명일 때만 가능해. 그러면 3명 이상일 때는 어떻게 푸습니까? 이런가? 자, 3명 이상일 때는 어떻게 푸냐면 먼저 이웃해도 되는 놈들,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나열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면 요런 것들이 근데 6명을 나열하는데 이 3명은 이웃해야 되는데 이 3명은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떡한다? 이웃해는 3명을 먼저 나열할 거야. 그러면 3명이 이렇게 줄을 서겠지. 저렇게 이웃해야 되는데
그지? 자, 세 명이 먼저 줄을 서게 되면 봐봐. 이들 사이사이하고 양쪽 끝에 해가지고 자리가 몇 개 생겨? 네 개 생기지? 저 네 개의 자리에 이웃하면 절대로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한 개씩만 넣어주면 얘들끼리 이웃할 일이 생겨 안 생겨? 요들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만 집어넣는 거야. 그럼 절대로 니들끼리 이웃하기는 안 하겠지? 안 하겠지. 왜? 얘들이 사이에 어떻게든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이웃해야 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그 사이와 양 끝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 하나씩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자, 이 방법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순열들은 방법들을 모르면 못 푸는 것들이야. 순열 계산할 줄 알아야겠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각각의 조건이 줬을 때 그들을 구하는 요령들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문제 볼게. 어디 갔냐? 1055 보면, 자, 멕시코, 아까 브라질이고 이게 뭐 월드컵이라고 그런가? 멕시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MXO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자, 몇 개야? 3개지. 3개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돼야 된대. 여기다 나오지? 그럼 6번을 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안 된다 그랬어? 어떻게 된다? MX가 이웃하면은 이웃해야 되는 게 누구야? E랑 I랑 C는 이웃해야 되는 거지. 이웃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먼저 이웃해야 되는 EIC를 먼저 나열할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러면 EIC들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들 사이사이와 양 끝에 총 몇 개의 자리가 생겨? 4개의 자리가 생기는데 그 4개의 자리에 이웃하지 않는 MXO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자리는 4개고 넣어야 될 건 3개야. 뭐 하셔야 되니? 선택해야 되지. 4개 중에 몇 개 선택해야 되니? 3개만 있으면 되잖아. 4개 자리 중에서 3개 자리만 필요한 거거든. 4개 중에서 3개만 골라내야 돼. 자, 골라내면 끝이야. 골라내서 MXO의 자리까지 정해주셔야 돼. 3군데를 골라서 M 어디 들어가고 X 어디 들어가고 O는 어디 들어가까지 정해줘야겠지. 자리 정해주니까 뭐야? 순열이 되겠죠. 이해돼?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3개를 나열했어. 이 3개를 3팩토리얼 맞지? 나열하고 나면 그들 사이사이와 양 끝의 자리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 하나씩 집어넣어줄 거야. 그럼 그런 자리가 몇 개 만들어져? 지금 4개의 자리가 만들어지지. 근데 4개가 다 필요 없잖아. 3개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4개 중에 3개를 골라내야 된다고. 어디에 집어넣을지 4P 3이 되는 거겠지. P를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집어넣겠어. 그러면 3개 중에 4개 중에 3개를 선택한 거지. 끝이 아니야. 아니지. 여기 넣기로 했는데 M을 어디 넣고요, X 어디 넣고 O도 어디 넣는 끝에 정해 주셔야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순열이라고 P가 들어가요. 그럼 3팩은 6, 4P3은 4, 3, 2지. 4, 3, 12, 24. 얼마다? 144가 되겠죠. 멍 때리지 마요.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 다시. 1057번. 7개 문자 클로즈업을 일렬로 나열할 때, 자, 모음끼리는 이웃하잖아요. 자, 모음이 어디야? 이상한 또 모음을. 몸이 뭐예요? 아이씨, 수학생한테 모음 부르면 어떡해. 나는 영어생이 아니라고요. 모음이 뭐야?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모음이잖아. 이씨. 그러면 여기서 모음 어디 있어? 오, 이, 유. 3개 있지? 저 3개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이 몇 개야? 3개. 그럼 먼저 이웃해도 좋은 것도 나열하자. 누구니? CLP 3개 나열해야겠죠. 몇 팩? 3팩. 그래서 CLP가 나열되면, 자, 모음이 들어갈 자리가 몇 개 생겨? 4개 생기지? 4개 중에서 모음이 3개밖에 없으니까 3개만 선택해서 나열하면 돼. 이렇게. 그럼 아까랑 똑같네, 그렇지?
2명에 여자 4명을 줄 서는데 남자끼리는 절대로 이웃하면 안 된대. 자, 이제 뭐야? 이웃하면 안 되는 게 몇 명이야? 2명이잖아. 그럼 이때는 뭐도 돼? 여사건 써도 되는 거야. 자, 방금처럼 풀어볼게. 방금처럼 풀어도 돼. 자, 먼저 이웃해야 되는 여자는 4명. 나열해봐. 몇 회? 4회. 여자들 이웃해야 되니까 여자들 4명 먼저 나열할게요. 4회. 그러면 자리가 몇 개 생겨? 5개 자리 생기죠? 5개 자리 중에서 남자를 2군데 집어넣어야겠죠? 5개 자리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남자 1명 집어넣어야 되니까 5P가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지? 4팩은 24, 5P는 5, 4, 20, 480까지 해야 되겠네. 자, 비교해보자. 여섯 한번 풀어볼게. 자, 남자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 먼저 6명 나열할게요. 몇 팩? 6팩토리얼 맞죠? 거기서 남자 둘이 이웃하는 경우를 세보자. 남자 둘이 이웃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남자 둘을 묶었지. 콩콩. 그러면 1명 취급하면 1명과 4명이가 총 몇 명 나열하는 거야? 5명이죠. 근데 그 묶음 안에서 남자 둘 자리 바꾸는 게 얼마니? 2팩. 됐습니까? 그러면 이웃하는 경우를 뺐으니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만 남겠네. 6팩은 720, 5팩은 120, 빼기 2니까 240, 곱하기 2니까 240. 당연히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2명일 때는 여사건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근데 3명일 때는 무조건 뭐야? 이렇게 쓰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활용도 많이 되고요. 자, 58번, 59번 똑같은데 59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조금 더 응용된다. 그렇다 해서 방법이 틀리지 않아요. 보세요. A, B, C, D, E, F 6개의 문자를 나열할 거야. 근데 자, 이제 조건이 2개. D, E, F는 이웃하지 않아야 하고 B, C는 이웃해야 된대요. 와, 한 개만 더 힘들어 죽겠는데 조건을 2개나 주고 있어. 그치? D, E, F는 다 떨어져야 되고 B, C는 이웃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우리 배운 거 돌려봐. 떨어져야 된다고? 이웃하지 않아야 되면 어떻게 되니? 먼저 이웃해야 되는 것들 나열한 다음에 사이사이 꽂았지. 그러면 D, F는 나중에 나열해야겠다. 맞지? 얘들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됐죠? 두 번째. 근데 B, C는 또 이웃해야 된대. 자, 우리 이웃하는 놈들 어떻게 하다 그랬지? 묶어서 하나로 보자 그랬지, 그치? 그래. 좋아. 그러면 B, C는 끝까지 이웃해야 되니까 묶어서 하나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는? D, E, F는 나중에 넣기로 한 거야. 그러면 먼저 나열해야 될 게 누구야? A, B, C인데. 맞죠? D, E, F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나열할 거고요. A, B, C를 먼저 나열해야 되는데 마침 B, C는 또 이웃해야 된대. 그럼 B, C를 묶어서 하나 취급하면 먼저 나열해야 될 게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지. 3개 아니야? 묶었으니까 한 개 취급하는 거지. 2개 나열하는 거야. 그럼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근데 안 끝났죠? 묶으면 묶음 안에서 잘 바꾸는 게 얼마야? 2팩이지. 자, 여기까지 구한 게 지금 뭐야? A, B, C를 나열한 거지. 이웃해도 되는 A, B, C를 나열한 건데 지금 몇 개로 나눠한 거야? 2개를 나열한 거야. B, C는 묶여 있으니까 저 사이에 못 들어가잖아. 자, 2개를 나열하고 나면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몇 개 생겨? 딱 3개 생기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 D, F 하나씩 들어가야 되잖아. 3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D, F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3P3 얼마야? 3팩토리얼. 빈자리가 3개 있고요. 거기에 D, F가 들어가야 되니까 3개랑 3개랑 짝지어서 넣어주는 게 3팩토리얼. 됐지? 2 곱하기는 4. 3팩토리얼은 6. 그래서 얼마야? 24. 조건 2개 있어도 우리가 크게 방법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지? 이웃한다 그러면 묶어서 하나 취급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리 바꾸면서 경우수를 곱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래 먼저 이웃해야 되는 놈들을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와 양 끝에 하나씩 집어넣는다. 각각 방법이 똑같은 거야. 한 번 더 볼게. 힘드니까. 자, 그 앞에 58번도 똑같아. 58번도. 이렇게 많이 안 풀어주는데 연습하라고 준 거야 지금.
지금 답 쓰지 말고요. 숙제할 때는 그냥 직접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 노르웨이의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자 n과 o는 이웃해준대. o라 그럼 n오는 뭐 하겠다? 묶어서 하나 취급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자리 바꾸는 경우수를 곱하겠다. 됐죠? 두 번째 w와 y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 w와 y는 나중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w와 y를 뺀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야 되잖아. 이웃해야 되는 것들. 그럼 몇 개야? 한 개 쳐볼게. 하나, 둘, 세 개를 먼저 나열하겠네.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자, 그럼 세 개가 나열되면 이렇게 넣겠지. 니들 중에 하나는 n오가 묶여있는 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생겨? 4개 생기지. 4개 중에 몇 개의 자리가 필요하니? w와 y가 들어갈 2개의 자리가 필요한 거니까 4p. 조심하겠네. 못 빼보자 생긴 2팩. 하나 취급했으니까 그 안에 자리 바꾸는 경우 2팩 곱하셔야겠죠. 그쵸? 자칫 방심하면 이렇게 실수해. 계산하시면 되겠네. 괜찮아? 이 정도는 기본 문제야. 그 다음에 1060, 61, 62가 있어. 61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는 전부 다 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힘든 친구는 61번까지 했을 때 힘든 친구는 62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자, 60번, 61번 같은 문제인데 61번 볼게요. 이거 역시 방법을 모르면 힘들어. 자, 8개의 의자가 놓여 있는데 4사람을 앉을 거야. 근데 어떻게 앉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면 안 된대. 즉, 만약에 A가 여기 앉으면 양옆에는 아무도 앉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4명을 앉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냥 구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셀 수밖에 없어. 왜? 만약에 여기 누군가 앉으면 여기 못 앉지. 그럼 꼭 여기 앉아야 되냐? 아니야. 여기 앉을 수도 있지만 여기 앉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 앉으면 여기를 못 앉겠지만 여기 앉으면 여기를 못 앉고 여기부터 앉을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하나 경우를 다 따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니? 한 칸 무조건 한 칸만 띄워야 된다 그러면 뻔한데 한 칸 이상 띄워야 되는 거잖아. 그럼 한 칸 띄울 수도 있고 2칸 띄울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 그럼 그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들의 위치가 다 달라지니까 완전 개 노가다 되는 거야. 자, 그 짓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된다? 잘 봐. 생각을 이렇게 할 거야. 결국 의자 8개는 다 비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중에 4개는 4사람이 앉게 되겠지. 맞죠? 4사람 앉게 되겠지. 근데 그 4사람이 앉게 될 의자끼리 붙으면 돼? 안 된다? 안 된다고 볼 수 있어. 아, 그러면 이 문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빈 의자 최종적으로 빈 의자가 4개 남을 거고요. 4개 의자는 사람들 앉겠지. 사람들 앉으니까 여기 쓸게. 엉덩이에 붙어있는 의자. 됐지? 사람들 엉덩이에 붙게 되잖아. 앉으면 엉덩이에 붙은 의자 4개랑 빈 의자 4개를 나열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앉기 전에 엉덩이에 먼저 붙여주는 거야. 사람들 엉덩이에 의자를. 그러면 빈 의자 4개랑 엉덩이에 붙은 의자 4개 총 8개를 막 섞어주시면 이제 얘들이 앉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네? 근데 어떻게 앉아야 된다고요? 두 사람 이웃하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하면 엉덩이에 붙어있는 의자는 절대로 뭐 하면 안 돼? 이웃하게 나열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해돼? 엉덩이에 붙은 의자 4개는 절대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면 되지. 하나씩 또는 하나 이상씩 띄어앉게 나열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얘기잖아.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4개가 이웃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럼 먼저 뭐 해야 된다? 이웃해도 되는 빈 의자. 빈 의자들끼리 이웃해도 되는 거니까. 이웃해도 되는 빈 의자를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와 양 끝에 엉덩이에 붙어있는 의자 4개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엉덩이에 붙은 의자는 절대로 이웃할 일이 없지. 됐어? 자, 그럼 자, 빈 의자 먼저 나열할게요. 빈 의자 4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빈 의자 4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대답해요. 빈 의자 4개 나열해요. 생각하면서 대답해봐. 4팩토리얼? 빈 의자 4개를 나열하니까 4팩토리얼. 자, 순열이든 계승, 팩토리얼이든 나열할 때 정확하게 봐. 서로 다른 n개를 나열하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기를 택해서 나열하는 거야. 그치? 책에 그렇게 돼 있잖아.
순열은 NP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을 선택하는 거야. 야, 이 앞에 사탕이 따지마 사탕이 10개 있어. 4개 선택하라 그러면 그 중에서 4개를 뭘 먹을지 고민하냐? 물론 좀 더 큰 거 먹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사탕이 눈앞에 있으면 4개 선택하는 거는 순서상으로 선택하는 거지. 순열 아니야. 선택이라는 거는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걸 고를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거지. 똑같은 거에 대해서 선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라면 줄 서는 게 여기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지금 비례자 4개를 나열할 거야. 비례자 4개를 나열하는 줄 서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의자 지금 가만히 앉아 있지? 가만히 앉아 4개 주고 성재야 너 이거 일렬로 세워봐. 그러면 어느 걸 먼저 놓을까 고민하니? 저는 그냥 한 개 놓고 끝나지 그냥. 쌤 다 했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순서 한번 바꿔볼까? 미친놈이라고 해야지. 쓸데없이 하지 말는 거지. 똑같은 의자는 순서 바꾸는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의자 4개는 출세할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 동양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 안 돼. 자, 그럼 비례자 4개가 나열 딱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이사이와 양 끝에 웅덩이에 붙은 의자를 집어넣어야겠죠. 자리가 몇 개 생겨? 5개 생기지. 5개 중에서 몇 개 필요하니? 4개.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정해줘야지. 우리 선생님 얘는요. 엉덩이에 붙으면 이제 구분돼 안 돼? 구분되잖아. 누구 엉덩이에 붙은지에 따라 다르니까. 사람 엉덩이에 붙으면 그 사람이 달라지면 의자도 달라지겠지. 서로 다른 4개의 의자를 5개의 자리 중에 골라서 집어넣으면 5피사가 됐어. 답은 얼마야? 5피사가 된다. 자, 방금 설명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다 직접 세면 노가다밖에 안 되고요. 그럼 포기하게 돼 있어. 중간에 세다가. 대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060번, 1061번 문제니까 이 두 문제는 이렇게 기억해서 풀 수 있도록 합니다. 해설지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으로 푸셔이. 나중에 이제 확률 통계를 하게 되면 중복조합을 이용하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 오케이. 그 다음 유형 6번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어때? 줄을 서는데 교대로 나열되는 경우야. 교대로 번갈아서 나열되는 경우야. 이것도 뻔해. 자 보세요. 남자 3명, 여자 3명이 줄을 설 거야. 남셋, 여셋이 줄을 서는데 자 어떻게 서냐? 남녀가 교대로 줄을 서는 경우에 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교대로 서는 얘기는 남녀 서도 되고 여남 서도 되겠지. 그렇게 서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야. 자 어떻게? 교대로 서는 경우는 이렇게 풀면 돼. 자 먼저 각각 줄 섭니다. 남자 3명이 먼저 줄을 서. 몇 팩? 3팩토리얼. 맞지? 그리고 여자 3명도 줄 서. 몇 팩? 3팩토리얼. 3명이 따로 줄 선다고. 줄 서고 줄 서. 줄 서는 게 완성됐지? 그럼 어떡한다? 교대로 서기 위해서 얘들 어떡한다? 합쳐주는 거야. 근데 합칠 때 교대로 서니까 그냥 끼워 넣어야지. 근데 끼워 넣는 방법이 몇 가지야? 남자가 먼저 와서 서는 경우 있고 여자가 먼저 와서 서도 되겠지. 그치? 따로따로 줄 서는 게 3팩, 3팩인데 그 줄 선 상태로 양쪽을 끼워 넣는 방법이 몇 가지야? 2가지야. 됐니? 자, 이번에는 남자 3명이고 여자 2명이야. 얘들이 역시 교대로 써야 되는데 똑같아. 먼저 남자 3명이 줄 서는 방법이 3팩토리얼, 여자 2명이 줄 서는 방법이 2팩토리얼이야. 됐지? 3명, 2명이 줄을 섰어. 3팩, 2팩으로. 자, 끼워 넣어야 돼, 교대로. 이제 3명이고 2명이니까 어때? 끼워 넣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지. 인원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 이때는 끼워 넣는 방법 한 가지니까 곱하기 얼마 되니? 있어야겠지. 그래서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는 자, 두 대상의 수가 똑같을 때는 끼워 넣는 방법이 몇 가지야? 2가지야. 근데 두 집단의 인원수가 1명 차이 나면은 끼워 넣는 방법 몇 가지야? 1가지야.
당연히 두 명 이상 차이 나면 교대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끼우는 방법만 고민하시고 각각 먼저 줄을 세운 다음에 끼우는 방법에 따라서 2를 곱하거나 1을 곱하거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역시 방법 알려줬어요. (63번) 보세요. 수지는 SNS에 가입하면서 1, 2, 3, 4, 5, 6, 7, 7개 중에서 5개를 사용해서 5자리 비밀번호 만들려고 해. 근데 각 자리에는 짝수와 홀수 그리고 홀수와 짝수를 교대로 사용해서 비밀번호 만든대. 아, 그럼 무슨 말이야? 5자리니까 홀, 짝, 홀, 짝, 홀로 비밀번호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짝, 홀, 짝, 홀, 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결국 뭐야? 교대로 줄 세우는 거네. 자, 홀수 몇 개 있어? 1, 2, 3, 4, 5, 7에서 홀수는 4개, 짝수 몇 개 있어? 3개. 그쵸? 그럼 첫 번째 홀짝, 홀짝, 홀로 만드는 경우의 수는 자, 홀수 3개를 먼저 줄 세운 거잖아. 홀수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줄 세우는 게 4P3. 그 다음에 짝수 3개 줄 세우는데 짝수 딱 몇 개 있어? 짝수 2개 줄 세야 되는데 3개 중에서 2개 골라서 줄 세우면 되겠죠. 이게 홀수 3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짝수 2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됐지? 끝났죠 그러면. 끼워넣는 방법은 한 가지 하는 거지. 두 번째는 짝, 홀, 짝, 홀, 짝은 짝수 3개 줄 세워야 돼. 전체 3개인데 3개 줄 세우는 게 3팩터예요. 홀수는 2개만 줄 세우면 돼.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줄 세우면 돼. 역시 줄 세우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없지. 둘은 뭐합니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대로 쓰는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따로따로 줄을 세운 다음에 합치는 거야. 알겠니? 따로따로 줄을 세운 다음에 합치는 거야. 홀짝 홀짝 홀짝이라 해서 물론 이게 풀어도 돼 얘들아. 홀이니까 홀수가 전체 몇 개 있어?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1개 오고요. 짝수니까 짝수 3개 중에 1개 오고요. 다시 홀수인데 홀수 4개인데 하나 썼으니까 3개 오고요. 짝수 3개인데 1개 썼으니까 2개 오고요. 홀수 2개 남았으니까 2개 해서 풀어도 이거랑 똑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홀수나 짝수의 개수를 정해주는 것도 괜찮아. 근데 크게 보라는 얘기야. 크게. 항상 교대로 쓰는 문제가 이처럼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치? 얼마든지 형태가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이 되는 것부터 생각하라고요. 교대로 쓰는 경우에 비보는 뭐야? 교대로 쓰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각자 끼리끼리 먼저 줄을 서는 게 먼저야. 그런 다음에 교대로 서도록 합쳐주는 거라고요. 고집 피우면 안 된다 그랬지? 경우에서 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자, 65번 볼게요. 65번. 최대한 많이 하자. 동아리 발표 대회의 심사위원석은 남자 3명과 여자 3명 있어. 총 6명이니까 자리도 6개 있어. 근데 붙어 있는 의자에는 남녀가 1명씩 앉아야 된대. 여기도 남녀가 앉아야 되고 여기 남녀가 앉아야 된대. 그럼 6명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어. 자, 그럼 생각해봐. 너네가 그 입장이 되는 거야. 너네가 지금 심사위원들을 자리를 정해줘야 될 지금 상황이야. 니들 앞에 심사위원 6명이 어디 앉을까요? 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남녀 앉도록 네가 6명을 배정을 해줘야 된다고. 어떡할 거야? 아니, 방법은 한 가지 아니야. 다양하게 생각하시면 돼. 먼저 뭐부터 하고 싶어 해만. 응? 6명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남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앉아야 된대. 어떻게 할래? 갑자기 왜 나냐 이거지? 응? 어떻게 할래? 아니 뭐든 해봐 시도. 어떻게 할 거야? 응? 아
교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뭘 교대? 교대로 아니야 이거. 교대라면은 남자 다음에 여자, 여자 다음에 또 남자 와야 되는 교대잖아. 이제 문제 봐봐. 여기에는 반드시 남녀가 앉아야 되지 남녀 꼭 앉을 필요 없잖아. 연합 앉아 되겠지. 남녀 앉고 이건 연합 앉아 되는 거야. 어쨌든 남자 여자 한 명씩만 앉으면 되는 거니까 교대는 아니야. 왜 이렇게 침 조용하니? 눈 떠라. 눈 감고 생각하는 중이야? 네. 응? 아이 진짜 너네한테 그런 미션 떨어지면 안 할 거야 그러면? 아니 어이 진짜 야 아니 이렇게 앉혀놓고요 6명 기다리겠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너 분명히 지시를 받았단 말이야. 분명히 남녀 이렇게 한 판사씩 앉으라고. 그럼 뭐부터 할 거야? 응?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셨잖아. 그래? 그럼 여기도 남녀 앉아야 남녀 앉아야 되면 먼저 남자 세 여자 3명을 둘씩 커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싫어? 왜? 억울해? 아니 남녀 이렇게 세 쌍을 만들어 주는 게 그런 다음에 한 쌍씩 앉히면 되잖아 이렇게. 그쵸? 그러면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짝을 지어주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 3개와 3개를 짝 짓는 방법. 3개와 아이고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3개와 3개를 짝 짓는 방법은 3팩토리라고 그랬잖아. 3명이 먼저 있고 요 3명만 자리 바꾸면 짝이 바뀌니까. 그지? n개와 n개를 짝을 짓는 방법은 n팩토리얼이라고.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짝 짓는 방법은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야? 네 눈앞에서 이제 심사위원이 남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제 짝이 됐으니까. 됐지? 그럼 그 다음 뭐 할 거야? 그럼 한 쌍씩 앉으세요라고 하는 거지. 세 커플을 한 테이블씩 앉히면 되잖아. 세 커플과 세 개의 테이블을 또 짝지어야 되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됐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도 남녀가 서 있고 여기도 남녀 서 있고 남녀 서 있단 말이지. 그 다음 끝났냐? 아니지. 여기 남녀가 배정되는데 어떻게 앉을 수 있어? 남녀 앉을 수 있고 연합 앉을 수 있겠지. 여기 남녀가 앉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 이 테이블도 마찬가지지. 남녀 연합 앉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이 테이블에도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이제 완전히 끝나잖아. (36, 88) 8, 6, 48 8, 8, 64 응? 응? 288? 됐지? 자, 다른 방법 있어. 어떡할래? 아, 선생님, 근데 저는 남자 먼저 앉으래요. 남자가 한 명 앉으면 되잖아, 테이블로. 그럼 몇 팩? 남자 3명을 저 3개 테이블에 짝짓는 게 3팩토리야. 됐지? 그럼 여기 남자 한 명 얼쩡거리고 있고 남자 한 명 얼쩡거리고 남자 한 명 얼쩡거리겠지? 어떡할 거야? 앉아! 얼쩡거리지 말고 앉아! 둘 중에 아무 데나 앉아! 여기 있는 남자도 둘 중에 아무 데나 앉아! 마지막도 둘 중에 아무 데나 앉아! 그러면 남자 3명이 아무 데나 앉아 있겠지? 그럼 이제 여자 3명이 빈자리 3개에다 들어가면 되잖아. 몇 팩토리야? 그지? 이렇게 돼. 결과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상황을 딱 보면서 어렵다가 아니고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뭐 어떤 직부터 할까? 어떻게 먼저 진행을 해야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 상황들이 계속 바뀌어 나온다니까. 항상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의 가장 첫 기본은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야. 그걸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직접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 입장에 되어서 직접 몇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보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방법은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거야. 해보는 거야. 꼭 순열, 조합 이런 게 집착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쉽게 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한 접근 방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법이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자, 특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순열이야. 자, 나열을 하는 상황인데 조건이 막 붙어 있단 말이야. 당연히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조건들을 더 까다롭게 또는 더 많이 붙여주겠죠. 그러면 쫄지 마.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돼. 얘기했잖아. 뭔가 정해줄 때 내가 조건이 까다로운 것부터 정하라 했어. 조건이 느슨한 것부터 정하라 했어. 조건이 까다로운 것부터 정해주면 되겠죠. 아무 조건도 안 걸리는 거는 자유롭게 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67번 보시면 A, B, C, D, E, F를 배열하는데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된대. 자, 이 자음이 어디 있어? B, C, D, F지. 그러면 봐. 저 6개를 배열하는데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된다며. 그럼 어디부터 정해줘야 되니? 가운데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잖아. 양 끝만 먼저 정해줘야겠지. 자음 전체 몇 개 있는데? 4개 있는데 앞에 뒤에 몇 개? 2개를 골라서 니는 앞에 니는 뒤에 자리까지 정해줘야겠죠.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자리까지 정해주니까 4P 2 됐어? 그러면 여기 자음 하나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6개 중에서 4개 남았지. 4개는 가운데 아무나 들어가도 된다며. 몇 개? 그치? 응. 다음? 자, 6개의 숫자 1, 2, 3, 4, 5, 6을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야. 아, 1부터 2, 3, 4, 5, 6 해서 6개의 숫자를 만들 거야, 자수를. 그럼 저 6개 수를 나열하면 되겠죠. 그럼 만들 수 있는 수는 6팩토리얼이 될 거야. 아무 조건 없으면. 근데 1의 자리와 100의 자리, 1의 자리와 100의 자리 수가 모두 3의 배수가 되는데 여기와 여기는 꼭 3의 배수만 들어가야 된다며. 그럼 어디부터 정해주자고요? 얘들부터 정해주자고요. 까다로우니까. 다른 데는 아무거나 들어가 상관없는 게 남는 거. 자, 3의 배수가 어딨어? 3, 6밖에 없네. 그러면 3, 6이 여기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2개 자리에 3, 6을 집어넣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2팩토리얼. 3, 6, 6, 3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정해지고 나면 남은 숫자 몇 개? 4개가 빈자리 4개 들어가면 되겠죠. 얘들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몇 팩? 4팩. 그쵸? 아, 밑에 미안. 70% 불러면 돼. 여학생들은 스포츠 나오면 되게 이해를 못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꼭 실망하더라고요. 이거. 야구팀의 9명 선수 중에서 특정이 뭐야? 특별히 정해졌다는 뜻이야. 특별히 정해져 있는 3명은 3번, 4번, 5번에 넣혔대. 그리고 포수는 8번으로 정해져 있대. 선수들의 타순을 순서 정하는 방법을 넣었어요. 1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번까지 정해야 되는데 3번, 4번, 5번은 이미 특정한 수들을 정했어. 그러니까 특징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내가 정하는 경우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8번도 포수가 지금 정해져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정할 수 있는 건 몇 개 남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만 정하면 되는 거지. 몇 명 남았어, 선수? 5명. 9명 중에서 4명은 특정한 3명은 여기 들어가 있고 포수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남은 5명을 5개의 자리에 쳐놓으면 되는 거잖아. 몇 배? 5배. 그치? 응. 이미 자리가 정해진 것들은 내가 관여할 게 아니잖아. 정해져 있는 걸. 내가 정하는 거에 따라서만 경우의 수가 달라지니까. 정해진 게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 자, 1072번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1072번 스페셜 7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자,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7개를 나열하면 원래 7팩토리얼인데 S하고 P 사이에 딱 2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조건이 어디 걸려 있는 거야? 당연히 S와 P 사이에 2개 넣는 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겠죠. 그럼 먼저 그거부터 해야 돼. S와 P 사이에 2개 먼저 집어넣자고요.
전체 7개지만 SP 빼면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죠. 5개 중에서 딱 2개만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어떡할까?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순서까지, 자리까지 정해주셔야 되니까 5P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선택된 2개가 이렇게 들어올 거야. 됐지? 자, 2개만 들어가야 되니까 더 이상 들어오면 돼, 안 돼? 그럼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얘들을 묶어버리는 거야. 아까 했잖아. 그치? 외부에서 뭔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면 묶어서 한 개 취급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한 개로 완성이 됐어. 안 끝났지? 묶음만 해서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꾸는 거. 얘들 자리는 이미 순서 정할 때 정해졌는데 뭐 있어요? S와 P가 자리 바꿀 수 있잖아. S와 P 사이니까 SP도 괜찮고 PS도 괜찮잖아. 곱하기 몇? 자, 그러면 얘를 한 개 취급하고 이제 나열을 하면 되겠지. 요거 4개랑 아직 바깥에 있는 게 몇 개 있어? 3개 더 있죠. 총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4개 나열하니까 얼마야? 4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지? S와 P 사이에 2개 있으니까 그 사이에 2개를 먼저 정해주시고 SP가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한 개로 묶어버리면 한 덩어리와 나머지 애들까지 해서 줄 세는 방법이 4팩토리얼. 요거는 너무 전형적인 문제고 교과서나 실용문제집에 안 실린 데가 없어요. 시험에도 엄청 자주 나오고요. (73번도) 봐. 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민정, 민영, 민수 7명이 승합차 몇 자예요? 좌석이 몇 개 있는데 7개 있죠. 7개 있는 차를 타고 갈 거야. 근데 운전석에는 아버지랑 어머니만 앉을 수 있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을 때 가족 7명이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물었어요. 자, 조건이 붙어 있죠. 7명이 아무데나 앉을 수 있는 거는 7팩토리야. 7팩토리야. 맞지? 근데 조건이 뭐 붙어 있어? 운전석에는 엄마 아니면 아빠만 앉을 수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운데만 앉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까다로운 것부터 정해주자 그랬죠. 자, 어디가 까다롭니? 운전석에는 엄마 아니면 아빠 몇 가지 경우가 있어? 2가지. 그래서 엄마랑 아빠 중에 한 명이 앉았어. 됐죠? 그 다음 2번째 조건은 뭐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운데만 앉을 수 있다며.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운데 3개 중에서 몇 개 골라서 2개 골라서 할아버지에게 앉고 할머니에게 앉으세요. 자리까지 정해주셔야겠죠. 가운데 있는 3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골라서 할아버지 하나, 할머니 하나 앉혀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까다로운 거 해결 다 됐네. 운전석에 한 명 앉혔고 가운데 줄에 할아버지, 할머니 한 명씩 앉혔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이 없잖아. 빈 의자 몇 개 남았니? 여기 1개, 2개 썼으니까 총 4개의 의자 남아있죠. 4사람이 4의자 앉으니까 얼마야? 4? 조건이 안 걸리는 거는 그냥 기분 좋게 순정 때려주면 되는 거야. 복잡하지만 봐봐. 한 단계 한 단계씩 해결했잖아. 이렇게 하면 돼. 한 번에 다 고려하지 말고요. 됐지?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할게. 시간이 걸려도 확실하게 느낌을 좀 잡고 가셔야 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잡으셔야 돼. 알겠습니까? 좀 끊어주실래요?